미국 정부가 직접 나선 이례적 상황에도 시장은 하루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전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2배 넘게 사들이겠다고 발표하자 30년물 금리는 뚝 떨어지고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시장에는 금리가 과하게 뛰면 베센트 장관이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아줄 것이라는 기대, 이른바 베센트 푸시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도감의 유통기한 딱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10년물 금리는 4.7%, 30년물은 5.25% 선까지 도로 튀어올랐고 증시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진짜 포인트는 정부가 지갑을 열어 직접 개입했는데도 장기 금리가 보란듯이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무부의 바이백은 쉽게 말해 시장에 쌓여있는 장기 국채를 정부가 직접 걷어가 수급을 풀어주고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30년물 금리는 10bp 안팎 급락하며 즉효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되돌아온 10년물 금리는 바이백 발표 직전 수준으로 원위치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런 흔들림을 대수롭지 않은 잡음이라 일축하며 매입 규모를 회당 40억 달러 이상으로 더 키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국채를 조금 더 사준다고 미국이 짊어진 장기 금리 문제가 풀리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장기 금리 상승이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떠받치는 뿌리 깊은 원인이 크게 4갈래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감당하기 힘든 나라 빚입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한 정부는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고 사줄 사람이 부족하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되살아난 물가, 즉 인플레이션 불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 속에 국제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며 물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연준이 금리를 시원하게 내리기는 어려워집니다. 셋째, 새로 등장한 큰손 경쟁자 빅테크입니다.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느라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빌리고 기업도 빌리니 돈값인 금리는 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대가입니다. 빚이 계속 불어나는 나라에 오래 돈을 맡기는 만큼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입니다. 결국 바이백은 이 4가지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잠시 눌러주는 조치일 뿐입니다. 투자은행 ING가 이번 대응을 두고 침몰하는 타이타닉 위에서 갚한 의자만 옮겨놓는 격이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이백 규모보다 베센트 장관이 다음에 꺼낼 카드일 수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재정 건전화에 무게를 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진짜 목말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이백이 이미 발행한 빚의 만기만 손보는 증상 완화제라면 재정 건전화는 앞으로 새로 찍어낼 빚 자체를 줄이는 원인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실제로 줄여야 국채 발행 압력이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베센트 풋은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조롱 속에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도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건 문제의 뿌리가 수급이 아니라 재정 그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짜 승부처는 바이백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줄일 진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발표에 시장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